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부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도 4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조별리그 첫 상대로 만난 J리그의 강팀 요코하마를 상대로 4대2로 이겼고 또 2일 열린 필리핀 카야 FC전도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또 어떤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갈지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손철민 축구 해설과 또 김현애 스포츠 뉴스 기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배경으로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한편으로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야 FC 이제 필리핀 리그에서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팀인데요. 우리가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J리그의 팀 경기를 이겼었고 인천 팬들에겐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평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천 팬들이 좀 언급하지 않는 얘기가 2개 있었어요. 네. 그거는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팀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얘기하자. 제가 늘 말하는 게 6위만 해주세요. 7위만 해주세요. 네. 그냥 강등권에서만 벗어나 주세요. 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를 진출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그 깃발이 우리 홈 경기장에서 올라갈 때 제 지인은 울었어요. 예. 내가 이런 걸 볼지는 상상도 못하고 감격적이라고 펑펑 울었어요. 예. 슬픈데 안 슬프다고 했고요. 예. 저 오늘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안 예. 힘듭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예. 이게 어깨춤이 절로 나고 말이죠. 예. 이게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그 미지의 영역에서 금은부활을 그냥 막 받은 느낌이거든요. 뭐 경기력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 팬들은 꿈에 그리던 그 이상향에 한 발을 디뎠고 이제 막 날개를 붙여서 날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아우 안 힘들어요. 예, 되게 알겠습니다. 힘든데 안 힘들어요. 예, 일단 조별리그 2경기를 통해서 강팀, 또 일본 요코하마는 좀 상대적으로 강팀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네. 원정에서 이겼고 이어진 2차전에서 필리핀 그 카야 FC를 상대로 우리가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인천이 물론 이제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의 경기 내용을 볼 때 뭐 로테이션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네. 국내 유일하게 취재를 간 기자 김현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상 너무 예, 재밌었어요. 그 예. 경기를 예. 가서 정말 인생에 남을 그런 취재를 좀 하고 왔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네. 20년 만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한 거잖아요.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인천 원정 관중석에 가서 이제 경기를 이제 잠시 지켜봤는데 팬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울컥할 정도로 인상적인 경기였고 경기 내용 자체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사실은 점유율은 더 가져갔지만 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골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특히나 에르난데스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4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요코하마가 굉장히 인천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넣었던 2골 장면을 보면 K리그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그 장면에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슈팅을 잘하는 거를 K리그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그 장면을 이 J리그 선수들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분석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인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요코하마 선수들이 좀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상적인 경기였고 또 이제 뭐 카야와의 홈 경기는 이제 4대0 대승을 거뒀잖아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치르는 첫 ACL 본선 무대 경기였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뭐 무고사 선수도 경기장에서 이제 공격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뭐 박진웅 선수라든가 어린 선수들도 투입이 되면서 인천으로서는 이 축제의 장이었던 그런 2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카이 FC 감독도 경기가 끝난 뒤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줄 몰랐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우리 공격수가 잘하는 패턴을 모르고 당한 것 같다. 요코하마가 이게 좀 베일에 쌓이는 인천 유나이티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 일단 시청자들이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팀들이 어떻게 참가하는 경기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죠? 일단 뭐 아시아에서 뭐 이제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고 우리나라는 이제 티켓이 이제 3.5장입니다. 그래서 세 팀은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갔죠. 그래서 조별 예선을 이제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서아시아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그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예. 그런 대회여서 아시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고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아시아 대표의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예. 우승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남미 우승팀 예. 이런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치르는 대회인데 그 대회까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대회고 그리고 이제 좀 성급한 말이긴 하지만 호날두 선수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호날두 선수가 예. 언젠가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원정팀 선수로 참가를 하는 날도 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조별리그 가능성을 또 한번 이렇게 보고 봐야겠네요. 기자님께서 예.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약간 속물을 받겠습니다. 예, 돈이 말이죠. 예, K리그 우승 상금은 5억입니다. 예.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게 되면 예. 승리 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한 160억을 받게 돼요. 어, 인천은 지금 요코하마전에서 원정에서 이겼거든요. 예, K리그 우승 상금 5억인데 예. 벌써 2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돈 아주 많이 주는 대회예요. 예. 이거 뭐 K리그를 좀 매기는 것입니까? 이게 갑자기 왜? 예. 일단 뭔가 우승까지도 우리가 한번 뭐 꿈꿔보는 거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올해부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뭐 팬데믹 예. 그런 상황 예. 이후에 사실은 조별 예선을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치르는 그런 대회가 돼서 사실은 좀 흥행도 좀 부족했고 관심도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시즌 들어서부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과거의 방식대로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는 추춘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대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유럽 축구와 같은 시즌으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은 K리그 입장에서는 봄에 개막을 해서 가을에 이제 겨울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이클상 우리로서는 이 적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추춘제라는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제도에도 이제 인천도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이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두 경기 이야기를 좀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J리그의 강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제가 이제 풀네임을 정확히 좀 어색해서 그런데 자 무엇보다 이제 화제였어요. 강팀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물론 직접 가셨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일단 지역에서 또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봤던 또 요코하마 팀이 어떤 팀인지 간략히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가 어떤 팀이냐? 예, 인천이 아침에 진출하고 예, 중국, 일본, 필리핀이라는 세 개의 해외 팀이랑 맞는 게 이제 계획이 딱 나왔거든요. 저는 요코하마전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 첫 해외 인천 원정을 가는데 예. 지거나 비기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필리핀의 원정을 가기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예. 다 망쳤습니다. 예, 그 조별에서 1포트예요. 가장 강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안 가기로 했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압살을 했거든요. 예, 이게 말이죠. 계획이 예. 다 틀어졌는데 예. 괜찮습니다. 저 하나 희생한다면 예. 뭐 제가 이게 희생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근데 비겁한 거네. 이게 뭐냐면 근데 그만큼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날 원정 가신 팬들 중에서도 만약에 원정 가서 지더라도 내가 선수들을 질책하진 않을 것이야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요코하마라는 팀은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경험도 있는 강호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단골 손님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첫 진출하는 그 해외 또 첫 원정 경기가 요코하마다. 예, 아마 저만 그랬겠죠. 예. 근데 감독님도 어떤 면에서 좀 편하게 해. 음.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요코하마를 이런 식으로 잡을 거야라기보단 선수들한테 좀 맡겨놨기 때문에 선수들이 편한 플레이. K리그에서 안 먹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해볼까?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해볼까? 그게 잘 먹혔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돼도 핑계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예. 강팀을 이겼습니다. 예.
과거 그 인천의 고 유상철 감독과도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유상철 감독이 이제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팀의 리그 우승까지 이끌었던 그런 분이셔서 유상철 감독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할 때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는 서포터즈들이 할 수 있어 유상철 형 이런 좀 응원의 걸개를 걸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AFC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홈팀과 원정팀이 좀 굉장히 뭐 야유도 보내고 좀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날 경기는 양 팀 팬들이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인천 팬들도 유상철 감독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일본어 걸개를 또 이날 걸었거든요. 굉장히 좀 훈훈한 그런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경기 전날 그냥 이 요코하마 시내를 배회하다가 조성환 감독을 만났어요. 만나서 둘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은 과거에 조성환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시절에 우라와 레즈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 우라와 레즈의 이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요코하마도 이제 우라와 레즈 못지않게 응원을 열심히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눅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도 좀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조성환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우리의 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좀 참고도 하고 현지에 굉장히 재미있게 계셨고, 보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비겁하게 하시더라고요. 현지를 안 가셨고. 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요코하마를 상대로 우리가 이겼던 어떤 배경, 원인, 뭐 핵심을 좀 짚자면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요코하마 선수들이 이 지금 인천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좀 덜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건 이날 현장에서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짧게 깎여져 있고 상태가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장 잔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잔디 상태가 좋은 곳에서 경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날 적응 훈련부터 굉장히 잘 임했고, 그러면서 좀 전반 이른 시간에 또 상대의 이 자책골을 유도해내면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 중에 은포크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짜 은포크, 의문부호를 늘 갖고 있는 선수예요. 이게 애매해요, 선수가. 아이고, 이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약간 뭐 이게 밸런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스피드가 뭐 빠른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요코하마전도 그랬고 어제 카이전도 그랬고, 은포크 선수는 일단은 이 해외에서 통하는 선수다. 그리고 어제 제가 위에서 보면서 은포크 선수를 감히 좀 칭찬을 더하자면, 카야 감독과 조성환 감독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선수가 은포크였다. 이게 왜냐면 은포크의 플레이를 예측을 아마 필드 플레이들 우리 선수들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 패스 주는 타이밍과 이 패스를 뿌려줄 때 그 앞에 공간을 보는 타이밍이 저는 못 보던 플레이였고, 그래서 그게 K리그에서는 안 통했어요. K리그에선 그러면 아이고 또 실패, 패스 실패, 뭐 프리킥 실패. 근데 어제는 그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은포크는 확실히 국내용이 아니다, 해외 리그용이다. 빨리 인천에 한 100억 이적료를 안겨주고 유럽으로 재준치를 해야 되는 이런 선수다. 키플레이어는 은포크다. 이렇게 또 돈으로 얘기하네요. 참 오묘한데 뭐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근데 일단 들어보니까 역시 현지에서 취재한 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무고사 선수, 물론 요코하마와의 경기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카이FC의 경기에서 맹활약했기 때문에 그 두 경기를 봤을 때 무고사가 확실히 좀 궤도에 오른 겁니까? 사실은 무고사 선수는 그 전에 이제 K리그 경기 이제 제주전 때도 조성환 감독이 이제 그 요코하마 원정을 위해서 좀 뭔가 아껴둔 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요코하마전에서는 무고사 선수가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보면서 일본과 뭔가 이렇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은 사실은 이제 뭐 에르난데스나 제르소나 은포크 선수가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뭐 카야와의 경기를 놓고 본다면 확실히 무고사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결정지어주는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뭐 오프사이드 뭐 판정이 내려지고 뭐 파울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무고사 선수가 카야전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전방에서 맹활약하면서 이 존재감을 과시했고 사실은 이 경기뿐만 아니라 무고사 선수가 지금 최근에 팀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무고사 선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수들한테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팀 전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어진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경기 중국 산둥 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가장 어렵다는 건 뭐 해외 원정이다. 뭐 예. 중국 선수들과 접점이 없었다 이런 예. 게 아니라 감독이 최강희 감독입니다. 아, 이 K리그 통이라면 통이라고 하는 아주 예. 명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요코하마가 우리를 준비 못했고 예. 카야는 당연히 뭐 그럴 것이다. 예. 근데 최강희 감독님만큼은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조성원 감독은 이제는 예. 요코하마전과 카야전이 아닌 예. 이제는 K리그 대선배님을 예. 공략할 수 있는 공략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뭐 어렵게 찾으실 필요가 없이 예. 지금 갖고 있는 무고사 에르난데스, 제르소, 은포쿠, 천성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전에 보여줬던 무고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 얘기가 예. 뭐냐? 무고사를 예. 속이는 거예요. 어, 최강희 감독님도 무고사를 아시거든요. 그러면 무고사를 막기 위해서 산둥 선수들이 움직일 예. 거예요. 예. 무고사는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선수들을 끌고 가서 예. 어디 이렇게 구석 찍은 대로 가고 제르소와 에르난데스가 그 가운데를 파고드는 거죠. 요거를 하면 인천은 산둥전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 감독님이 이 방송을 보시니까 아마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날은 어떻게 직접 경기장에 응원을 가십니까? 지금 가열차게 기획 중이긴 한데 네. 저도 이게 회사 일이 예. 일단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조성환 감독이 그 과거에 최강희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북 현대에서 최강희 감독이 감독을 할 때 그 당시 코치가 조성환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중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좀 최근 들어서 이 인천 구단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인천이 지금 FA컵도 4강에 올라 있고 리그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외를 다녀와야 되는 일정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인천은 이렇게 많은 경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주중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주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고 또 주중에 해외를 나가고 이런 일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선수들도 경험을 하고 있고 예. 코칭 스태프도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고 구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귀중한 시간이 될 텐데 그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르는 경기가 이번에 산둥 원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좀 수비를 탄탄히 해서 요코하마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수비를 탄탄히 해서 역습을 통해서 빠른 선수들이 좀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산둥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또 이 최강희 감독과 조성환 더비 이런 보는 재미도 또 있군요. 일단 그 걱정도 됩니다만은 한편에는 기대도 큰 게 사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번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최종 성적 조별리그까지만 해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이번 산둥 원정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외의 경기들을 좀 놓고 본다면 그래도 지금 일단 가장 힘들었던 요코하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4승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통과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조 1위를 과감히 예상합니다. 이 16강 이후부터는 뭐 일단 축구의 신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경향이 있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인천은 조 1위로 아주 가뿐히 그냥 조별예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닙니다. 아주 과감하게 조성환 감독을 믿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럼 최강희 감독님이 조성환 감독님 밑으로 최강희 감독님은 안 보시죠? 한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좀 예측하신 내용의 결과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